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재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산자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산자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산술연산, 대임연산, 중감연산, 관계논리, 비트 이런 연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코딩을 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리플에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C 오퍼레이터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까지 시켜 보았습니다. 일단 이 프린트F를 지우면은 일단 코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걸로는 뭐 이렇게 모듈로 연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특히 이제 나누기와 모듈로 연산을 가지고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A랑 B를 가지고서 장난을 칠 거고요. int C 해가지고 C에다가 어떤 결과값을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C는 A 나누기 B다 해가지고 나눗셈의 결과를 한번 담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B는 A 모듈로 B라고 해가지고 모듈로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를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F를 통해 가지고 데시멀을 받기 위해서는 %d라는 이제 형식 지정자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A의 주소라는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A를 받고 B를 받은 다음에 입력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의 값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D의 값은 또 어떻게 나올 건지, 이런 식으로 프린트F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일단은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A를 입력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12번째 줄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코드의 흐름은 여기 13번째 줄에서 어떤 숫자를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10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입력한 12 A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째 줄이 출력이 된 다음에 코드의 흐름은 현재 16번째 줄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B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이라는 값을 넣어 볼 건데요.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0을 3으로 나눴을 때 인트형과 인트형을 나눴을 때 그 결과는 일단은 인트형으로 반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는 3.3333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만 소수점 표현은 다 무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이라는 결과가 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라는 변수에는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되는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는 이때는 C는 3이 출력이 될 거고요. B는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10과 3을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사칙 연산을 하고 나눗셈은 뭐 쉬운 얘기가 되겠죠. 그 연산의 결과를 요 대입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수에 넣는 것은 이미 변수를 선언하고 이런 걸 하실 때부터 많이 봐왔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모듈 연산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모듈로 연산 같은 경우는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짝수, 홀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지만 if라는 문장을 한번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if 괄호 안에 이쪽이 true가 되는 조건식이 적히면요, 요 중괄호로 묶여있는 if문의 영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a를 2로 나눴을 때 의 나머지가 0이랑 똑같다면은, 그러면은 a는 이제 even number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printf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if a를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반대로 a는 홀수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제 a는 10이라는 값인데 10을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사실 0이 되겠죠. 이때 연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인수로 표현을 할 거고요. a 모듈로 2 해가지고 요 연산의 결과가 이제 짝수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홀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모듈로 연산까지 이렇게 알아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대입 연산에 대해서 이게 printf랑 좀 엮이면서 하나 혼란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제는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이렇게 해놓고 b라는 변수도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근데 b라는 값은 1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printf를 할 때는 어떤 변수의 값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출력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a면 a, b면 b 하나의 변수만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printf를 컴파일러가 읽을 때 쭉 읽다 보면은 뭐 이쪽을 이렇게 마주하겠죠. 그래서 a라는 값을 먼저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기는 b라는 값을 a에다 대입하고서 a라는 값을 이제 업데이트된 a를 이렇게 출력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a를 초기 이제 선언과 함께 오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실제로 a의 값이 먼저 출력이 된 게 아니고 b라는 값이 a에 대입이 된 다음에 a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산술 연산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a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부터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a는 a 플러스 5라는 연산의 결과를 어떤 b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y는 x 플러스 5 혹은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수식을 통해서도 x라는 변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y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1차 함수를 그려본 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이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요 b라는 변수를 이제 다시 a로 한번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x는 x 플러스 5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x를 양변에서 지워버리면은 뭐 0은 5이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에서는 이런 현상이었는데요. 우리가 C 언어는 이제 컴퓨터와의 어떤 약속을 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C에서는 이런 비슷한 수식처럼 생긴 것도 연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A에다가
5를 더한 결과를 어디다가 넣어주세요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필 또 넣는 곳이 A라는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산의 결과를 테스트를 해볼게요. before라고 해가지고 연산 전에는 A에 어떤 값이 들어있고 연산 후에는 A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printf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가지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원래는 A가 5로 이렇게 초기화가 됐었죠. 초기화가 됐었는데 A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에다 넣었기 때문에 요 연산 14번째 줄에 있는 문장이 수행된 후에는 A 값이 1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개발자처럼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A 플러스는 5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줄에 있는 것을 지금은 주석 처리를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이제 센텐스와 15번째 줄에 있는 센텐스와는 완전 동일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와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는으로 바꾸는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뭐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는 것이 하나씩 하겠습니다. 곱하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곱하기 하는 것과 그리고 나누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모듈로 연산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A라는 값을 7이라고 놔두고요. 한번 5라는 값으로 나눈 결과를 A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A가 초기에는 7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고요. 여기는 그 결과를 출력할 거니까 2라는 값이 출력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했던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한번 좀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절트로 바꿔놓고 A에다가 그냥 A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을 해볼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좀 장난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A에 들어있는 값을 먼저 좀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제에서는 A는 B로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했었죠. B를 A에 대입하는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업데이트된 A의 값을 출력하는 예제를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겠죠? 먼저 A 플러스 10을 한 다음에 이것을 A에 대입하는 연산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최종적인 업데이트된 A 값을 출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17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해 보면은 17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지웠던 문장이랑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대입 연산을 한 다음에 해당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감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똑같습니다. A는 A 플러스 1 한 개를 증가시켜 가지고 A에다가 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형식을 따르면은 A 플러스 이퀄 1이랑 동일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씩 증가시키고 하나씩 감소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법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는 경우도 있고요.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연산의 결과를 내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명확하죠?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A가 7일 때 하나 증가해서 A에 넣으니까 A에는 8이라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 문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똑같은 문장이니까 이것도 8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이제 플러스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a++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산의 순서가 일단 a를 어디다 대입할 일이 있으면은 a를 먼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a를 하나 증가시키는 순서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만약에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a를 먼저 플러스 연산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a를 먼저 한번 증가시키고서 만약에 어딘가 이 값을 대입할 일이 있으면은 업데이트된 a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printf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a++를 해볼게요. 그리고서 먼저 이제 printf를 해볼 거고요. 여기도 이제 before, after로 해가지고 차이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a의 값을 가져다 쓴다 그랬죠. 물론 여기서는 대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printf 함수에게 인자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값을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 후에 그래서 먼저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8이 되겠죠. 플러스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a가 여기서 이미 사용한 다음에 업데이트가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업데이트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플러스가 먹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7과 8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여기서 플러스 a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연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갖다 쓰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먼저. 그래서 먼저 일단은 a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a는 8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 결과 자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a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신에 연산을 했으니까 a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8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뭐 15번째 줄에서는 a에 대해서 어떠한 연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 같은 경우는 7과 8이 출력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플러스의 연산을 앞으로 땡겨오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8과 8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치 연산과 후치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클리어하게 한번 int b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서 이거를 플러스 a로 한번 초기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b라는 변수를 선언과 함께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건데요. 초기화를 하려고 보니까 a라는 값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먼저 일단 증가시키고서 그리고 이제 그 증가된 값으로 초기화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상을 하는 거는 b는 이렇게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절트를 살펴보시면은 b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8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b라는 값은 그냥 a의 값이 입력이 되니까 7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의 값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가 됐든 b에다가 a의 값을 입력을 하고서 a는 플러스 연산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때의 a는 당연히 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7과 8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지금 뭔가 서버에서 응답이 느리게 오고 있는데요. 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인터넷이 불안정한지 서버에서 응답이 좀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플러스 연산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입 연산이나 이런 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있죠. 혹은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런 대입 연산이 뭐 이렇게 단독적인 문장에서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대입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rintf라는 어떤 펑션이
실행할 때 사실 실행 인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펑션으로 인자를 넘길 때에도 이런 연산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상황에 맞게 먼저 수행이 되고서 그 연산의 결과가 펑션으로 들어가든지 대입이든지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게 어디든지 나오면은 일단은 연산은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에러가 있었고요. 이걸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장 때문에 아까의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원래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를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마이너스 하는 것도 연산의 결과는 똑같아요. 이 경우도 a의 값을 이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a의 값을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일단 b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a라는 값을 b에다 대입을 하고서 a의 값을 마이너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되는 a의 값은 6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굳이 다른 종류의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증감 연산자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두 값을 비교하는 연산을 관계 연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equal 두 개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이나 그리고 느낌표 equal 해가지고 이것은 not equal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이렇게 부등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 연산자가 될 것 같습니다. A랑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일단 연산의 결과를 조금 편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C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항상 C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관계식을 계속 바꿔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같은 equal 두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a equal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연산의 결과를 C에다가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연산자마다 다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수식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사직 연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있으면은 더하기, 빼기보다는 나누기, 곱하기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9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더하기죠. 그러면 당연히 요게 먼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뒤에 곱하기가 먼저 수행된 다음에 2가 더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괄호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먼저 더하기가 수행이 되고서 그리고 5가 곱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실치 않을 때에는 내가 먼저 수행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괄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하면은 A랑 B랑 같은지 먼저 관계 연산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같으면은 요 연산의 결과는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같지 않으면은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A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A는 7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B라는 값은 일단 A에 들어있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는데 그러면 B에도 7이 들어가겠죠. 그리고서 A랑 B를 바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요 A-라는 감소 연산 때문에 B에는 비록 A라는 값과 동일한 값이 들어갔지만 이 연산, 대입 연산이 일어난 다음에 A라는 값이 한 번 더 감소가 되죠. 그래서 A는 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먼저 실제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맞는지 A랑 B를 한번 컴파일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에는 예상처럼 6이 들어갔고 B에는 7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연산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A랑 B가 같으면은 1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C에는 0이라는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not equal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A랑 B가 다르면은 여기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는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으면은 0이라는 값을 반환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A와 B는 같지 않기 때문에 요 관계 연산은 참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고요. 그 참 때문에 C에는 1이라는 값이 대입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랑 B라는 게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등호를 통해서도 관계를 결정 지을 수 있겠죠. A가 B보다 크니 그래서 참이면은 1을 대입을 해주고 참이면은 그러니까 대입을 해준다기보다 요 연산의 결과가 참이면은 1을 리턴해 주고요. 그리고 거짓이면은 0을 리턴해 주겠죠. 제가 이렇게 요 문장만 이렇게 떼왔는데 여기 워닝을 보시면은 이렇게 관계 비교 결과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관계 연산자는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연산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예로서 그 연산의 결과를 어디다가 대입해서 출력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A가 B보다 작죠. A가 B보다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C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출력도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연산자를 바꿔도 똑같겠죠. 하지만 이제 부동호 반대를 바꾸면은 이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여기를 대체하게 되고요. 그 1이라는 것이 C로 대입돼 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십진수 형태로 1로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 연산자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관계 연산자는 보통 어떤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랑 같이 쓰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적어드리면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if A가 B랑 같으면은 어떤 거를 출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정확한 문법은 else 해가지고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요 관계 연산의 결과가 참이면은 1이 되고 거짓이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요 안쪽에 있는 내용이 참일 때, 1일 때만 이쪽이 수행이 되고요. 0이 되면은 요 else 구분이 수행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게 안 붙어 있다면은 결국 여기는 건너뛰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요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연산자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나 이런 것과 어울려 가지고 함께 쓰인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도 단독으로 잘 쓰이진 않아요. 논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두 개의 변수 혹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아니면은 한 개의 변수의 논리값을 결정하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배울 때는 AND 연산 그리고 OR 연산 그리고 NOT 연산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라는 곳에 이제 어떤 걸 대입을 할 거냐면요. 두 개의 관계식의 논리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연산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A는 이제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B보다 작은가 요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1 혹은 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부분도 A랑 B가 같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1 혹은 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1이랑 0은 실제로는 1은 참, 0은 거짓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AND 현상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모두 참일 때, true일 때 전체적으로 true라는 값을 반환하는 이제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랑 B가 같지도 않을 뿐더러 A가 물론 앞에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1과 0을 AND 연산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C에는 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의 결과가 0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앞에는 원래 참이었습니다. 참이었는데 이제 A랑 B는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산의 결과가 앞에도 참, 뒤에도 참, 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C라는 값에는 이제 참이라는 결과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ND 연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다시 바꿔버리면은 C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연산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라는 결과를 가져가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에가 참, 뒤에가 거짓이지만 앞이 참이기 때문에 C에는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화 연산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ot 연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AND 연산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not 연산은 사실 이렇게 어떤 관계식에 단독으로 붙습니다. 관계식에 최종적인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는 B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도 참이었고요. A랑 B랑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의 결과를 내고요. 근데 0에 not이기 때문에 여기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는 1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1과 1은 이제 AND 연산의 결과를 참으로 내니까 이때의 결과도 1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 연산의 결과는 0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전체 결과 0이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느낌표로 반전을 해주면은 다시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not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이것도 물론 if문이나 forif나 즉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가 이제 9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0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즉 두 개의 조건을 한 번에 만족을 할 때, 즉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A는 9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을 때인데 컴퓨터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이것을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AND 연산으로 두 개의 명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논리 연산도 조건문과 많이 쓰이는데 반복문에서도 특히 반복문의 터미네이션 조건, 이제 조건식에 이게 이용이 됩니다.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아무튼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논리 연산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실습 영상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한번 쉬었다가 뒤에는 비트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와 비트 사이, 1비트 사이에 어떤 연산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로는 이것도 비트 논리곱, AND 연산, OR 연산, 그리고 XOR, 그리고 NOT, 시프트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펑션을 한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펑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펑션이고요. 이거는 당장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용법만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5를 4자리로 출력을 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펑션과 forloop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는 거는 그냥 뭐 printf를 사용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인 함수 뒤에 정의가 함수 바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에게 우리 나중에 이런 종류의 함수를 쓸 거야 라고 펑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펑션 바디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도 이제 처음 보는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 좋을지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시멀 투 바이너리, 제가 이제 앞에다가 프로토타입을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요 컴파일러도 이런 형식을 따라서 써줘라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값을 한번 4자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010이죠? 1010이 아니죠. 이게 5라는 값이니까 010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제가 이 펑션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5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할 건데 이제 10진수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진수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서식 지정자를 쓰면 됐었죠. 그리고 8진법으로 쓸 때도 요 5라는 이제 형식 지정자를 쓰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진법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진법으로 출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펑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변수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1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고칠 이유가 없고 한 번만 바꾸면은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펑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터를 쳐서 보시면은 13이라는 값이 16진법으로는 D고요. 그리고 8진수로는 15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죠. 1과 5입니다. 그리고 2진수로는 1101이라는 값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이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요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연산의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자릿수는 8자리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앞에가 이렇게 제로로 패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int b a랑 b 두 개 사이에 비트 연산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좀 보기 좋게 3과 7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값은 이건 8자리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서 이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어떤 연산자 1과 피연산자 1과 피연산자 2를 내가 지금 정하는 어떤 오퍼레이션대로 이런 식으로 A와 B의 비트 논리 곱을 수행해서 C라는 결과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도 한번 2진수로 나타내 봤고요. B도 2진수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C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되고요. 컴파일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 논리 곱에 대해서 보여드린 게 되겠습니다. 논리 곱은 두 개가 모두 1일 때, 두 개가 모두 참일 때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자릿수를 보시면은 여기 5개, 앞에 5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비트와 두 번째 자릿수까지는
1이 두 개씩 있으니까 AND 연산의 결과로서 1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셋째 자릿수에는 1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0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 이진수로는 이렇게 되겠지만, 물론 십진수로도 3이라는 게 금방 보입니다. 3이라는 게 보이지만 이제 더 깔끔하게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십진수, 이진수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와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이제 셋째 자리까지 1이 쭈루룩 바뀌겠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8이라는 값이 나올 걸로, 7이라는 값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은 1이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비슷하게 XOR이 있습니다. X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일 경우에, 즉 이항 연산의 경우 둘 중에 하나만 A랑 B 두 개를 연산할 경우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일 경우에 1이라는 참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는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산자의 개수가 몇 개가, 피연산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그냥 이 안에 1이 홀수개가 있으면은 참을 반환하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아마 요 세 번째 자리만 1이 한 개이기 때문에 1, 0, 0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절트를 십진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6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사라는 값이요. 사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not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같은 경우는 이제 단항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요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한번 not을 해주면은 아까의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교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not을 한번 이렇게 치워보면은 실제 결과는 4였습니다. 어떤 연산의 결과가 우리가 십진수로 표현을 했을 때 4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산의 결과를 그냥 뒤집어 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진수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1이었던 곳이 0으로 바뀌고 나머지가 다 1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리절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5예요. 마치 이렇게 난 연산을 하면은 양수가 음수로 바뀌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난만 하는 거는 이의 보수를 구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양수를 음수로 구하고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과정을 2의 보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C에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논리회로나 뭐 그런 곳에서 다룰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not 연산을 하면은 그냥 우리가 비트가 뒤바뀐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프트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A라는 변수를 시프팅을 해가지고 연산의 결과를 C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한 번만 시프트를 해볼게요. 좌측으로 한 번만 시프트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B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연산, 전, 후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측으로 시프트 하는 거는 두 배만큼 이제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를 곱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 1로 끝나는 십진수는 3이었는데 이제 끝자리가 0으로 하나 채워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씩 밀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진수를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6이 되었죠. 즉 3이라는 값이 6으로 뻥튀기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3번 밀어 보겠습니다. 3번 미루면은 이제 끝에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3개가 0이 삽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8배가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 연산 횟수에 따라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배수를 취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이제 두 칸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보겠습니다. 24를 먼저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일일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두 칸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0은 튀어나가면서 사라지고요. 왼쪽에 이렇게 최상위 비트가 계속 반복되면서 값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게 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인티저로 우리가 선언을 할 때는 이제 자료형을 말씀드릴 때에도 unsigned int와 그냥 인티저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음수와 영과 양수, 즉 모든 정수를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unsigned int 같은 경우는 음수를 제외한 영이나 양수를 다루는 그러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가 항상 1로 유지가 돼요. 근데 아까처럼 24처럼 양인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가 0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즉 가장 마지막 비트, 가장 최상위 비트는 most MSB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데 최상위 비트는 항상 이제 부호 정보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4가 되면 다시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번 옮기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누기 4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지만 최상위 비트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이 사인과 관련된 부분이 쭈루룩 따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때랑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비트가 채워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어차피 없던 거에서 계속 0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수이든 음수이든 끝에 0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는 네, 한 가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프트 연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데시멀 투 바이너리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산의 결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산이잖아요.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연산의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10진수로 나오겠지만 왼쪽으로 두 칸 옮겼으니까 마이너스 4에 4배 한 결과가 나오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A와 뭐 2랑 비트 연산을 비트 논리곱을 구해가지고 그 연산의 결과를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비트 논리합을 해가지고도 값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비트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제가 마스킹 한다라는 개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어떤 AND 연산으로 마스크, OR 연산으로 마스크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AND 연산과 OR 연산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어떤 비트가 갑자기 1로 바뀌고 어떤 비트가 0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비트 연산을 했던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